는 실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 이제 그러나가 중요하지.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네.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했대. 그걸 통해서 알려고 했는데 이 문단의 프로이트에 의하면 의식이 차지한 영역은 굉장히 작대. 빙산의 일각일뿐이고 무의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야. 원초와 무의식의 10년 다 자아 초자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원초와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 본능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요소이고, 반면 다른 거지.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의 욕구를 좌절된 원초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네. 그럼 일단 자아는 이런 거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자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신적인 요소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네. 일단 초자는 양심 쪽이라고 보면 되겠다. 양심. 그다음에 얘는 어떤 충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 길어서 안 적을게 얘는. 그렇게 나눌 수 있대.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대. 예를 들었어. 원초와 본능이랬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 초자,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초자가 강할 때는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적인. 아까 도덕유래라고 되었지. 따라 욕구를 억제한댔어. 그 다음에 자아는 원초와 초자 요구사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자아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네. 그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그 원초와는 본능, 얘는 좀 도덕적인 욕구 억제, 얘는 이 둘 사이를 조정하는 거.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생겨.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겠다. 뭔가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대. 그 대표적인 이제 방어 기제. 방어 기제로 억압이나 승화가 있네. 첫 번째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으로 누르는 것이래. 그러니까 억압이니까 누르는 거네. 승화는 예술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지. 앞에 거 누르는 거, 얘는 새로운 걸로 전환하는 거.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는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했어.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이 의인의 인간이에 대한 평을 높였다. 의의가 되네. 그래서 그런 밟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한 내용이 있지.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 어디에 있었어 그게? 찾아줘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지금 연습이니까 찾아야 되죠. 29번에 1번 이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네.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에 했지. 몇 번 전에 여기 있었지. 다 알면 우린 다 풀 수 있어. 바로 29번에 2번 그 다음 3번 원초가 강할 역구. 원초와 어디 부분에 있었어? 원초와 여기 있네. 원초와는 그래서 역동적으로 해서 얘기 어디 있었지? 원차가 강할 때는 본능 쪽에 여기 있지? 여기 29번에 3번.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 아까 상호작용한다 했지? 어디에서? 이 부분 29번에
4번. 자,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 의식적이었던가? 방어 기제가? 어떻게 했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했지? 틀렸죠? 29번의 답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지. 자, 그렇게 실시간으로 일단 그렇게 풀었어. 그 다음에 모두 가 31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다 읽어야 되고, 자, 기억 32번의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은 융에 있네. 그럼 더 읽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A 사전적 의미 A, B. 자, A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다, 밝힌다. 맞지? 그 다음에 B B가 전환이네. 가치는 할수록 전환, 바꾸는 거지. 바꾸는 건데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면서 돈다. 이건 틀렸지? 얘는 순환이고 전환은 뭔가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요거 사실 이거 두 개만 보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28번이 가와 나의 공통점이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풀고 이제 융을 다 풀어야 되지. 융, 이제 나를 읽어볼게요. 자, 나 융이 나왔어. 자,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 반기를 들었어. 그러면 얘 그 이론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을 한 거지. 반기를 들고. 그럼 관점이 다르네. 관점이 달라. 자, 분석 심리학. 얘는 분석 심리학을 주장하였어. 자,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얘네 좀 다르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은 그냥 뭐 어떤 원초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뭐 갈등의 창고 이렇게 했는데, 융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봤다는 거야. 그러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무의식을,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다른 거지. 점에서 그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 이론과 구별된다. 자,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 의식이 있고 그 안쪽엔 개인 무의식,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 의식, 개인, 집단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대. 자, 의식은 개인이나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임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에 이제 자아가 존재한대. 여기 자아가 있대. 자아는 의식을 지배한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를 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네. 자, 개인 무의식은 이제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래. 의식에서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자,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서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배제됐다 했으니까 의식에서 배제된 거니까 이제 자아에 의해서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대. 자,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여기 의식에 배제된 이런 것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이야. 그 다음에 진화를 통해서 축적된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원형에 해당된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여기 있네, 자기.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있다. 자,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의 심령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자,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네.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면은 이제 고유한 존재가 된대. 자,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의식하는, 같은 말이지.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 아까 그림자가 뭐였어? 그
배제된 모습이랬지.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찾게 된다서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 자, 그러면 28번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그 앞부분에 1문단에 보면, 제일 1문단에 보면 19세기에 분투는 요거 실험심리학을 주장했지. 19세기에 얘가 했단 말이야. 요걸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프로이트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을 설명한 거지. 자, 마찬가지로 그 융도 무의식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실험심리학과 다른 관점으로 둘 다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의 프로이트와 나의 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헤리만 헤세겠네. 얘는 일단 엄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자, 그럼 볼게. 1번에. 자, 프로이트는 엄격한 생활을 집안의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아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겠군. 어린 시절에. 자, 아까 여기 보면 가의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어디 있었어? 초자아가 여기 초자아 보면은 여기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어떤 것? 어린 시절에 부모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을 가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 데서 그러니까 이런 거 부모의 영향이 있는 거지. 초자아는. 자, 그러니까 가의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초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고 맞겠네. 맞지? 초자아는 원초적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신적인 요소인데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초자아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데서. 자, 그럼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나. 자, 프로이트는 해세의 불안감을 원초와 초자아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겠네. 맞네. 왜냐면 이제 일단 불안감을 느꼈다고 나에서 나와 있어. 근데 그 아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원초와 초자아 요구를 자아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 된댔지. 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다.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해서 왕성하게 작품 창작을 하면서 불안해. 그러면 일단 그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얘는 억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창작을 해서 불안에서 벗어났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왕성한 창작을 승화가 되는 거지. 자, 승화가 된 거고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융의 입장에서는 자, 무의식이 뭔가 다른 걸로 하면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현된 것이다. 자, 어디에 있어?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의 삶으로 봤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다. 프로이트는 해세의 우울증을 자, 여기 다 알아.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대. 자, 해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유년기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왜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이다. 자,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되면 자, 이렇게 통합되면 자아와 그림자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 정신적 균형을 이룬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었으면 우울증이 오지 않겠지.
그런데 얘는 지금 우울증이 맞단 말이야.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 요거는 맞지. 압백, 요거는 맞아. 프로이트도 맞는데 통합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지. 왜냐면 지금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융은 해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 성찰 아까 얘기했지. 심리적 안정감 맞네. 심리적 안정감 맞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 정신분석 인용과 분석 심리학 모두 동의하는 거. 자, 얘네들은 모두 아까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아까 그쪽이지? 걔 프로이트. 쭉 다 맞아. 근데 5번 봐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자아가 중간에서 조절한댔지. 마찬가지로 융도 마찬가지야.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댔어. 자, 그러니까 둘 다 자아의 역할이 중요한 거 맞지? 그 다음에 32번에 기억. 자,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자, 여기 다시 올라가 볼게. 자,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 쭉 나와 있지. 자,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영역을 통합하는 과정, 그것이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지? 그리고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어떤 거, 그리고 위에 올라가 봐봐.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어. 자, 이는 개별화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통합하는 과정,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다 개별화랑 연결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개별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 발견을 통해서 개별화를 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자, 그렇게 해서 프로이트와 융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프로이트는 둘 다 공통점은 무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 무의식에서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